부자일까? 바로 이렇게 건물을 아까 물려받거나, 아까 자산을 물려받거나, 회사를 물려받거나, 그죠? 주식을 물려받거나, 시스템을 물려받거나, 어휘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부자예요. 왜? 여기서 한 100억짜리 건물이면 월 얼마 정도가 나오죠? 4,500에서 4,000원 나오죠? 좀 빈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출근할까요? 이 직장인처럼? 아니, 자영업처럼 매일 밤 일할까요? 안 해요. 그 다음 의사 변호사처럼 막 이렇게 품잡고 나와서 맨날 하루 종일 일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먹여 살려요? 임대업자. 장사도 열심히 자영업도 하는데요. 임대를 메꾸다 보면 끝이에요. 어느 정도 벌면요, 임대 다음에 또 올려요. 그럼 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권리금 좀 막 움직일 때쯤에 어떻게 뺏어요, 또. 지가 해, 또. 예? 그럼 거기서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100억은 못 드리지만, 월 4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오늘 여기 잘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잘했죠? 100억 자산은 못 하더라도, 그죠? 이걸 제가 드릴 수 없어, 건물들을. 그러나, 월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정당하게. 부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월 4천만 원 정도만 벌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앞으로의 1시간 동안 얘기는 100억짜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려면 먼저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하는 거를 제가 한 30대 중반서부터 한 20년간을 수많은 책을 읽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결론을 내겠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모아요. 자, 볼까요? 그럼 자산은 뭘까? 현금을 썼어요. 썼는데 돈이 붙어서 오면 자산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뭐예요? 돈을 썼어요. 썼는데 돈이 나가. 알아듣겠어요? 네? 알아듣죠? 중국분 제가 초대해서 지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자, 부채는 뭐라고요? 현금을 지출했는데 돈이 나가.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왜 애터미 시스템이 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게 해주는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개념 정리. 자,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자식은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아니, 지금 배웠잖아요, 자식을 돈을 키웠잖아. 돈이 들어갔잖아. 돈이 나와요? 이게 내가 착각하고 살아. 나도 애들을 자산인 줄 알았다고. 근데 돈은 먹지. 절대 나한테 안 줘. 아, 그렇지. 바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제 갈리는 게, 부자들은요, 냉정해요. 뭐냐, 물질적으로 자산인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적인 것까지 뭉뚱그려서, 아이고, 애들은 정신적 자산이야. 또 나중에 잘 키우면 그게 자산이 될 수 있어. 이런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갖다 잘 해야 된다.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인데, 오늘 따지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그러면 자식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그럼 한 명당 얼마 부채냐? 저는 딸이 셋이 있으니까 한 명당 대한민국에서 얘를 아까 얘기한 대로 히드라처럼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하는데 통상 3억 5천 정도 든대. 보통 키워서. 해외 유학시키고 뭐 하면 어떻게 3억 5천이 아니라 1억 5천 이러면서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답니다. 5억이 들어간 거예요. 에? 그러면 전 어쨌든 세 딸을 낳았으니까 10억 5천에 부채 아빠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내가 돈을 벌고 지출을 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식타산.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은 내가 하는 어떤 가정 경제도 정확하게 그 계획성이 있게끔 사업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지출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끝나. 그리고 더 벌려고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는? 부채죠? 근데 뭐냐? 우리는 계속 부채들만 사는 거야. 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채고요. 자동차 사는 것도 부채고요. 집을 사는 것이 옛날에 유일하게 서민들이 자산을 불러나가는 방법이었어요. 왜? 집값이 계속 트렌드가 올랐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깨졌어. 2008년도부터. 그러면서 잠깐 지금 반짝이지만 이제 2006년도가 이제 막판 끝물입니다. 내년서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2018년에서 무너져.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이제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잡고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는데, 자본론과 그 다음에 국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아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려고 그랬죠? 축구를 하려면 축구 룰을 하라 그랬듯이 자본주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내는 데는 재료와 어떻게요? 생산수단, 노동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노동력에 의해서 잉여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노동가치설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중히 여기는 나라가 국부가 되더라. 진짜 부자는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부자가 된다. 한 게 국부론이에요. 뭐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면, 몇 사람만 가져가면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부의 축적이냐 이게야. 생산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배분이 돼서 잘 이렇게 가지 않고 국민이 점점 가난해지면 결코 그 나라는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쓰면서 진정한 부자 국가가 되려면 노동 가치에 대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라고 쓰이는 게 국부론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그런데 통상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잉여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와 공장을 만들어서 노동력을 쓰면 100원 주고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나면 이 100원을 유통을 합니다. 그렇죠? 유통을 하고 나면 120원에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까 100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노동력과 이걸 사가지고 120원에 팔니까 120원의 잉여가치가 나왔잖아요. 이 잉여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것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독자적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것을 적절하게 부자들을 통제해서 이것을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같이 더불어서 나눠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튼튼한 국가가 된다.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1%가 전체 자산을 다 갖게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250년. 그러면 저거의 반대 개념으로 부의 분배가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엘비 토플러나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은 예측을 했어. 예견을 했어.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 시스템 중에 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수너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온다. 무슨 시대가요? 디지털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온다. 그래서 프로슈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30년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 와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 서민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70년 전에 덩킨 교수의 제자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면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가진 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왜? 애터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께서요, 이제 앞으로 수많은 네트워크의 다른 다단계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사람의 권유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은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요. 자, 기존의 유통 시스템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탄생됐으며 어떻게 올바르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잡아보자고요. 생산자는 300원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1000원에 삽니다. 1000원에 샀죠. 그죠? 보통. 제조 원가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로 S7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팔지만 원가는 얼마예요? 2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배를 남겨먹는 게 생산자가 남겨먹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요? 물건은 똑같아. 그죠? 이거 상식이에요. 물건은 똑같은데 어떻게, 왜 300원짜리가 3배, 5배가 되냐 이거야.
그런 시스템이 중간에 있는 유통 채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생산자는 3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총판한테 400원을 넘겼어요. 자산을 모았어요? 부채를 모았어요? 이제 이해되죠? 총판도 400원에 받아서 500원에 팔았어요. 그죠? 네?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400원에 투자해서 500원에 했으니까 그 사람도 돈을 벌었잖아요. 자산. 소매상도 어떻게, 도매상도 똑같이 500원에 사서 700원에 소매상에 넘겼어요. 또 부자가 됐어요. 소매상은 끝에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700원에 받은 물건을 1000원에 팔아서 어떻게 이 사람도 또 부자가 됐어요. 자산을 모았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도매상에 가든 소매상에 가든 총판에 가서 사든 우리는 돈을 써야 안 써요? 돈을 썼는데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우리는 쓰고 계속 여기서 벌어가죠. 계속 세월이 지나가서 250년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생산자에 있든지 유통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지 않고 소비만 계속해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왜 그러냐 이게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상식적인 것 같은데 여기 잘 헷갈려요. 자, 나는 소비자는요. 나는 어디 가서 일해요? 생산자에 가서 일해요. 어딘가. 그죠? 제조회사 가서 일한다고. 근데 300원짜리 물건 만드는데 가서 300원을 내가 임금을 받나요? 100원을 임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100원을 임금을 내서 300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왜 300원짜리를 1000원에 사야 되냐고. 그러면 하나지는 거야. 그 구조가 이해되시죠? 여기 가서 일을 했으면 300원에 샀어야 돼. 옛날에 우리가 부족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만든 거를 물물교환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들이 같이 서로 맞대응으로 교환됐기 때문에 비리비 부위가 없어진 거야. 그렇다고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낡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리 보자. 이게 원래 여기 내가 300원에 이 제조회사 갔으면 이 같은 식구면 300원에 샀어야 되지. 그럼 괜찮잖아. 근데 300원에 사지 않고 나는 1000원에 산다. 마찬가지로 유통회사 가서 내 일을 해. 대학통이든 뭐든 어쨌든 유통회사, 어떤 도매상이든 거기 가서 일을 하잖아. 이마트든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 그럼 요 가게에 줘야 되는데 맞는 게 나는 왜 1000원에 2배 주고 사냐고. 아니 2배가 아니야. 4배, 5배 의학 부분 20배야. 근데 누가 부담하냐고. 소비자. 쉽게 해서 과거의 유통이나 뭐든 어떤 소비자가 공인시대. 그런데 조금 20년 전부터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 야, 복잡한 유통 구조 좀 빼자. 빼고 어떻게? 줄여라. 그래서 총판이 대형 총판이 된 게 한인방사예요. 95년도에. 그 상식이죠. 95년도에 제가 삼성에 다닐 때 바로 이마트 95년도에 도입한 사람. 800억 들여서 땅 사서 어떻게 저거 10,000평짜리야. 10,000평짜리 하나를 갖다 짓는데 미국에 가서 월마트와 K마트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따왔는데 거기에 심각한 보고서가 써있더라고. 10,000평짜리의 월마트나 이마트 할인 매장이 하나가 쓰면 반경 10km 내에 있는 소매상은 50%의 매출이 준다. 이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마트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그 근처에서 소매상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더라고. 망해 안 망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차이예요. 아니 보고서에 이렇게 써있어. 10만 명을 커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울산 같은 데가 제일 밀집도가 높습니다. 울산은 25,000명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 왜? 할인 매장들이 서로 경쟁해서 다 들어가 있어. 홈플러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농협도 들어가고 롯데도 들어가고 이마트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돈을 먹고 서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할인 매장에 돈이 빨려가지고 그것이 지역사회로 돌아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지주 통장 한 명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울산 경기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착살나고 있어요. 거제 착살나고 있어요. 지금 구미가 착살나고 있다고요. 네? 왜? 만들어서 돈이 돼야 돼.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여기서 다
소규모로 있던 데는 다 가고 어떻게 대규모 있는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동안 독점해서 먹었던 거예요. 독점 시스템. 그다가 조금 바뀐 게 뭐였지? 할인 매장을 더 뛰어넘는 게 요즘 또 구조가 바뀌었어. 홈쇼핑 이런 인터넷 매장으로 소비자들은 흘러가죠. 일로 사든 소매상으로 가든 어떻게 이제 할인 매장으로 사든 201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갔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요? 굳이 유통 이거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직접 유통이 확산되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어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2010년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2016년이잖아요.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20, 30년 동안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직거래가 대세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직거래가 대세라는 거는 다 좋은데 방법이 안 되는 거야. 왜? 소비자 한 명이 생산자한테 접속한다고 해서 생산자가 바로 다 유통시켜주고 관리가 안 돼. 그죠? 혼자 가서 사면 안 준단 말이야, 싸게.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자, 한 명이 가서 사면 가격이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100명이 모이면 조금 달라지죠?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갑과 을관계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만약에 100만 명 정도가 조합이, 소비자 조합이 형성된다면, 100만 명 정도가 공동구매하는 집단이 형성된다면 제조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겁니다. 제조회사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제조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가만히 있을까요? 100만 명의 소비 집단이 있는 곳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거꾸로 이제 가까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게 이 칫솔은 애터미를 하든 애터미를 하지 않든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샀는데 이걸 샀다고 해서 돈 돌려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없었잖아. 이걸 썼다고 해서 내가 이걸 마트에 가서 사든 인터넷 사든 이걸 샀다고 해서 여기 유통마진에 있는 거를 나한테 줬어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내 걸 그냥 지출을 뺏어갔잖아. 나는 지출로. 그죠? 근데 우리가 자, 이 100만 명이 뭉쳐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뭉쳐서 저를 조합장으로 일단 임시로 뽑습니다. 100만 명의 제가 조합장에 제가 이 칫솔을 갖다가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칫솔 관련된 거를 업체를 다 조사합니다. 수십 개 있겠죠, 우리나라에. 그죠? 중소기업을 딱 조사했더니 퀄리티가 괜찮은 회사 3군데 정도를 1차 걸른 다음에 그 3개 업체한테 어떻게? 가격 입찰 경쟁을 보내요. 그러면 이 제조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자기네들이 낮출 수 있는 가격을 최대한 생존에 필요한 것만 빼놓고 어떻게 낮출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일반 유통보다 제가 싸게 100만 개를 갖다가 구입해서 여러분한테 공급한다면 다음번에는 우리 치약 어차피 쓸 건데 치약도 이거 공동구매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조합장 권리를 계속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치약도 해봤더니 일반 유통에서 15,000원 하는 거를 이걸 2,900원에 줬어. 그럼 사요 안 사요? 사요. 사죠. 그게 잘못된 건가?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애터미를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소비자, 그냥 현명한 소비자의 협동조합 개념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의 집단이 이미 애터미에서 100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다단계 회사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 행정에 왜? 거꾸로 그동안은 갑이 이쪽이었잖아요. 갑이 여기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갑이 바뀌었어요. 갑이 바뀐 거 아시겠어요? 네. 네. 제조회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모든 소비자들은 과거에 이 칫솔을 어떻게 샀냐? 요 똑같은 칫솔이에요. 3,000원 주고 샀어요.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편의점에는 3,500원 합니다. 가격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그리고 할인 매장에 샀더니 2,200원이에요. 근데 인터넷으로 갔더니 묶음으로 10묶음씩 16,000원에 팔아요. 그럼 여기 한 개 얼마예요? 1,600원. 자, 요 세 가지 정보를 받았어요. 1번, 그냥 구멍가게에서 이 칫솔을 산다. 1번. 2번, 할인 매장에서 2,200원에 산다. 2번.
3번 인터넷에서 묶음 판물로 1,600원에 산다. 몇 번? 3번. 자, 여기까지는 3번 다 선택했죠? 네. 3번 굳이 안 선택하시겠다 하시는 분 혹시라도? 왜요? 배송료네. 네? 배송료가 들어가요. 배송료. 그렇지. 적당히 아, 똑똑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붕어가게에서 산다는 거지. 네? 다른 거 묶어서 더 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만약에 애터미 마트가 2009년부터 나타났단 말이야. 애터미 마트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걸 990원에 주겠다라는 네 번째 방법이 생겼어. 그러면 본인은 몇 번으로 이제 4번 당연하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4번 선택했어요. 여기 4번 선택 안 할 사람 있어요? 990원 똑같은 물건을 990원에 칫솔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럼 4번 선택이 안 해요. 해요. 10명한테 얘기하면 몇 명이나 4번을 선택할까요? 다. 분명히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10명한테 전달하면 한 명도 할까 말까 해. 이게 웃긴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이게 웃긴 거야 이게. 그럼 왜 그런가 봤어. 왜? 이러면도 불구하고 그냥 애터미 그거 다 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 고정관념 하나.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깨면 할 수가 있다. 저도 10명한테 전달했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다시 또 얘기했더니 어떻게? 알아듣는 놈이 두세 명 있더라. 또 두세 명이 일을 냈어.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회원이 600명, 여기 700명, 1300명이 제 회원이 된 거야. 3명, 제가 아는 사람 3명 전달해서 10명이 다 아니라. 근데 아까 본인 10명 다 전달하실 수 있다며. 본인 아는 사람 이 얘기하면 다 4번 10명 찍는다며. 그죠? 안 찍는 게 문제야. 이거 분명히 여기서 들을 때 이게 4번을 내가 찍었고 당연히. 그런데 가서 얘기만 하면 어머니도 안 믿어주고 남편은 어디 갔다 이게 쓸거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넘길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그럼 회원이 돼서 쓰는 것을 이제 통과했네요. 그죠? 내가 진짜 써보고 다단계다 뭐다 이런 걸 생각을 벗고 여기 있는 제품을 막 다 써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와, 진짜 치약도 다른데 어떻게? 요새 치약도 다른데 막 파동이 났잖아요. 뭐 몸에 안 좋은 거나 여기 우리 천연 벌꿀로 되어 있는 천연 항생제가 달고 잇몸까지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끔 됐다 이거예요. 그죠? 이 선물 내가 알았어. 써보니까 잇몸이 나왔어. 진짜로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누구한테 알려요? 왜 알려요 근데? 좋으니까. 야, 돈 벌려고 알려요? 그냥 알려요? 돈 벌려고 알려면 안 돼.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알리지 말고 야 이거 다른 데 가서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2,900원에 너무 치약이 좋더라. 이 얘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애터미는 전달해야 퍼져요. 근데 이거를 다단계로 야 너 한번 들어와봐.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다단계로 받아들이면 이 물건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 써보기도 전에 너 다시는 전하지 마.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미묘하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전달하시란 말이에요. 잘. 저도 초창기에 몰라서 옛날에 암에 하던 방식으로 너 와봐. 조사업거리겠다. 와서 들어. 또 나단계냐?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저걸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싸고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싸고 좋은 것을 체험하게끔 해주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가 아니고. 뭐냐? 수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당을 위해서 전달하는 다단계 방식이 아니라 이 자체 소비로 선택한 것만으로 이득이잖아요. 그죠? 다른 다단계는 이 물건이 특수 치약이야 라고 특수 칫솔이야 하면서 3,500원, 4,000원 받아서 어떻게? 그걸 수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끝내주게 그 저기 주름 펴지는 그런 화장품이야. 그래가지고 일반 그냥 어떻게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30만 원에 어떻게요? 회원제로 하면서 내 돈을 넣게 하고, 그리고 17만 원을 회사와 내가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게 다단계 방식이란 말이야. 요거 구분이 됩니까? 애터미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 유통보다 싸야 된다는 거야. 수당을 벌든 안 벌든 관계없이 소비자한테 싸게끔 공급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점점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해서 모았더니 9년 만에 얼마나 모았냐면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명이 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잘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야 안 늘어요. 자꾸 늘어야 안 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치약 써요. 내가 시켜야 치약 써요. 스스로 알아서 써요. 스스로 알아서 쓴다면 내 매장에서 스스로 알아서 쓰는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죠. 바로 애터미는 이런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사업가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싸고 좋은 거 쓰는 오토 소비를 만들다 보면 요렇게 만들 때까지가 어려워. 네다섯 명, 일곱, 여덟 명 만들 때까지 어려운데 여기서 한 번씩만 더 나가면 한 열 몇 명이 되잖아요. 이때서부터는 내 하루가 일주일이야. 나 혼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같이 전달하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한 거죠. 빨라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천에서 오시는데 중국에 이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그럼 내가 같이 가서 설명하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같이 협조하는 거야. 그럼 자꾸 이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또 터진 것들이 계속 전달된 거를 끝없이 모아서 그 사람들이 쓰는 아침에 쓰는 모든 생필품에 그것도 나의 매장으로 인정해서 수당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왜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냐면 제조회사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 하나 가지고 17년 동안 이 칫솔만 만드는 전문회사예요. 여러분들 이제 중소기업 사장으로 관점에서 애터미를 보자고요. 여기 다 중소기업에 좋은 아이템 하나씩 개발한 사장님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칫솔을 갖다가 17년 동안 잘 만들던 회사예요. 17년간 열심히 해서 매출이 5억 정도밖에 안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애터미에 4년 전에 납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박을 쳤을까요? 쪽박 쳤을까요? 대박도 초대박이야. 작년에 2천만 개를 팔면서 이게 200억을 파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 회사가. 그동안은 다른데 총판, 이마트, 다른데 인터넷에 17년간을 납품했다고. 죽으라고. 그것도 현금으로도 못 받고 갑질하는 이 유통하는 이 회사들한테 빌붙어서 화가 나잖아. 근데 어떻게? 애터미와 딱 손잡다 보니까 원료 구매하는 것까지 애터미에서 도와줘. 물건도 현금 결제해줘. 재고도 부담을 다 안아줘. 그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것을 안다면 애터미에 몰려온다 안 온다? 올라온다. 몇 개나 몰려왔을 거냐 이게. 지금 46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등록된 데가 4,000개 회사가 몰려있는데 4,000개 회사. 4,000개 회사. 3일 전에 임실치즈가 올라왔어. 임실치즈도 이제 소문 듣고 올렸어. 한 달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물건을 만들었어. 준비를 딱 해서. 요걸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12분 만에. 정확하게. 12분 만에 한 달 물량이 다 소진이 됐어. 대박이 아니에요? 초대박이지. 자, 중소기업 4,000개 회사가 신봤다 안 봤다? 신봤다. 애터미하고 바로 어떻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상생의 구조로 도와주니까 애터미 착한 회사야 아니에요? 착한 마케팅이죠?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애터미의 철학입니다.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는 거예요. 네, 지배구조가 아니에요. 상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바로 그 근본은 소비에 있다고. 우리가 100만 명이 충성스러운 고객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애터미는 든든해 안 해요? 든든해. 자신 있게 모아야 해, 조합장이. 너 최대한 좋게만, 최대한 싸게만, 다른 데 유통보다 무조건 싸고 좋게만 만들어. 우리가 광고비 하나도 안 드리고 한 방에 100만 개씩 팔아줄게. 물건만 만드는데 집중해. 연구개발하고.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손 잡아야 돼, 말안 들었어. 그래서 손 잡은 거예요. 사천기 회사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한 150가지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몇 가지가 올라올까요? 수십만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이 단순히 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할인 매장을 못 차리고 인터넷 매장이나 이런 걸 못 차리고 가게를 해서 도매상을 못 차렸던 자본이 없어서 어처구니 없이 살아갔던 삶이 이제 어떻게?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애터미가 어이가 되고 어처구니가 돼서 나한테 돌려준 거야. 무료로 백화점을 운영하는 것. 근데 그 백화점이 어떤 백화점이냐? 품질은 백화점 명품보다 좋은데 어떻게? 가격은 할인 매장 일반 유통보다 싸게 네가 팔 수 있는 그걸 마련해주면 너 부자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너 잘 운영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너 주변 사람한테 알릴 수 있어 없겠어? 이것만 묻는 거야. 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알리는 게? 알리면 알린 것만큼 광고비가 남잖아. 자, 잘 보세요. 또 여기에서 990원으로 소비자가 싸게 해는 것도 모자라서 공동 구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원가를 예전보다 낮출 수 있어요. 그죠? 650원까지 초 낮춘 거야. 650원까지 낮추고 나니까 얼마가 또 나와요? 340원이 또 남잖아. 340원을 회사가, 애터미 회사가 홀라당 다 먹고 주주가 홀라당 다 먹으면 똑같은 나쁜 독식의 자본주의. 근데 이걸 어떻게 해?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야? 애터미 물건을 팔아주고 그 노력하고 유통해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광고를. 소비자나. 그러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해준 사람한테 이걸 돌려주겠다라는 게 정당한 거야 아니에요? 정당한 거야. 근데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수단제들을 택한 거야 애터미 회사가. 그래서 원래 이마트가, 원래 월마트가 혼자서 먹었잖아요. 세넬터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월마트를 만들었다고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55년 만에 얼마만큼 컸느냐? 지금 500조를 합니다. 500조를 해요. 1년의 매출이.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만 174조예요, 현재.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통된 이 돈을 35%를 지속적으로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계속 쓰는 돈이 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금으로 35%가 어떻게 버려졌던 돈이 다시 35%가 내가 계속 저축이 되면 내가 소비가 자산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바로 소비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나서 애터미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설명은 그렇게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비가 바로 자동 시스템에 투자가 돼서 내가 돌다 보니까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는 소비. 이 한 사람의 소비가 얼마짜리냐? 5억짜리란 말이에요. 소비가. 자, 볼게요. 정리됐죠? 소비자. 그래서 애터미는 정의하자면 백화점보다 물건은 좋아야 된다 하는 게 컨셉이고 물건은 좋지만 어떻게? 할인 매장보다 싸게 공표해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거기에 편리성, 인터넷에 쿡 찍으면 배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결국은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온라인 백화점의 점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린 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름을 그냥 신유통 방식 스마트 유통이라고 저는 이름을 줘봤어요.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마찬가지로 애터미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백화점 기능도 있고 할인 매장 기능도 있고 홈쇼핑, 인터넷 마케팅,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수단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걸 복합으로 애텀 마케팅하는데 애텀의 철학은 그냥 싸고 좋은 물건을 소비자한테 이익되게끔 주다 보면 소비자는 물린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진실되게 광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소비에 어쨌든 내가 애터미를 하든 애터미를 안 하든 소비 활동을 해야 안 해요. 그동안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4인 가족을 조사해봤더니 80에서 100만 원은 누구나 쓰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품 바르고 김 드시고 쌀, 밥 드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걸 정보를 들었으면 이제 아침밥을 쌀로 하시면 돼. 이 애터미를 통해서. 그러면 쌀을 먹어서 밥을 지어서 먹는 것 자체가 매출이 돼요. 그게 어려워요? 쉽죠? 그거야. 그러면 이 소비 자산들이 어떻게 돼요? 1년이면 1억. 한 3, 40년은 사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짜리 나가야 소비 자산이에요, 이게? 4억에서 5억짜리란 말이야. 근데 자식까지 나오면 어떻게? 자식이 이제 3명이면 한 명씩까지 하면 한 20억 자산이잖아. 근데 왜 이 돈을 왜 다른 데다가 부자로 만들어주냐고.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것만 바꾸면 돼. 애터미 딴 거 없어. 그것만 딱 바꾸는 순간 어떻게? 보여요, 킥이. 평생 소비가 평생 투자로 바뀌어버려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은 싸고 좋은 거 쓰게끔 하는 거고요. 어디? 그렇게 싸고 좋은 물건을 쓰면서 너가 왜 소비가 평생 투자가 돼서 네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너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